안녕하세요. 결람 선생입니다. 오늘은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확률과 통계가 아니라 경우의 수 조합편을 이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조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순열에 대해서 배웠고요. 순열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조합은 순열과 다른 점은 뭐냐면 바로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뽑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조합을 계산할 때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뽑는다 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 NCR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이제 C가 콤비네이션, P는 퍼미테이션의 앞글자를 따와서 대문자로 쓴 거예요. N 콤비네이션 R 이라고 얘기를 하죠. NCR. NCR을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복잡한데요. 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논리적으로. 우리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뽑았다 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순서가 없이 뽑겠다.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 매우 어렵죠. 우리는 어떠한 뽑기를 진행을 할 때 필연적으로 순서가 생겨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연필통에 10개의 연필이 담겨 있어요. 10개의 연필이 담겨 있고 그 중에 3개를 동시에 뽑는다 라고 하면은 이게 말은 동시에 뽑는 거지만, 자, 필통 안에서 펜을 3개 선택할 때 손가락에 먼저 닿는 것을 이렇게 3개를 뽑을 게 아니야.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고르고 그걸 동시에 한꺼번에 빼내면 우리는 그걸 동시에 뽑는다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첫 번째 쥐고, 두 번째 쥐고, 세 번째 쥐고, 그리고 그걸 뽑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쥐는 거에도 순서가 생기는 거죠. 즉 그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뽑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현실에서는 필연적으로 순서가 생기기 때문에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아, 순서 없이 뽑고 싶으면 순서 있게 뽑아놓고 이 순서를 무시할 수 있는 어떤 식을 곱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자, 순서를 있게 N개 중에 R개를 뽑아요. 그럼 우린 그거 NPR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순서 있게 N개 중에 R개를 뽑았는데 그 순서를 무시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10개 중에 3개를 순서 있게 뽑았어요. 예시입니다. 그럼 우리가 10P3이죠. 그러면 여기에 하나, 둘, 3개를 순서 있게 뽑았습니다. 그럼 이 3개끼리 순서가 생기죠. 맞잖아. 그럼 우리 이 3개끼리 생기는 순서를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3개가 만드는 순서를 제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10개를 순서 있게 뽑았는데 이 3개가 만드는 순서를 제거해주자. 그럼 이 3개가 만드는 순서는 3, 2, 1이죠. 왜냐면은 3개를 뽑아놓고 그 안에 순서를 만들었는데 이 3개끼리 만드는 거 여기 올 수 있는 거 3개, 2개, 1개 갖고 총 6가지를 제거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바로 나누기를 합니다. 어떻게? 3 팩토리얼. 이게 바로 NCR. 여기서는 10CR이겠죠. 10C3.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NCR, 즉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뽑는 거는 순서를 있게 뽑아놓고 이거는 R개니까 이 R개가 만드는 순서는 R 팩토리얼, 즉 R 팩토리얼로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위에는 NPR, 밑에는 R 팩토리얼. 그러면은 요 NPR이 의미하는 건 뭐였어요? NPR은 위에는 n 팩토리얼이고 밑에는 n-r 팩토리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 r 팩토리얼은 요거고
그 다음에 요 네모 박스를 친 거는 바로 NPR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N이 R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NCR과 NPR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단 NCR은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NPR은 순서 있게 뽑아놓고 NCR은 순서 있게 뽑은 거에서 그 순서를 이제 무시할 수 있는 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R팩토리알로 나눠주는 겁니다. R개니까. 자, 그러면은 당연히 N이 R보다 커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이 식도 변형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계산을 먼저 하나 해볼까요? 이 10C3이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10P3이 위에 있기 때문에 10부터 거꾸로 3개를 곱하고 여기 뒤에 있는 숫자를 여기서부터 3개, 1까지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 더 해볼까요? 7C2. 그럼 얘는 7부터 2개 거꾸로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 이거부터 1까지 이렇게 곱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NCR의 계산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이 NCR은 이런 계산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NC0이 1이에요. NC0이 1.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자, NCR은 여기가 n 팩토리알이고 여기가 r 팩토리알 그 다음에 n-r 팩토리알인데 이 자리가 0이 됐어요. 그럼 여기가 0 팩토리알 그 다음에 여기가 n 빼기 0이라서 이게 n 팩토리알이 되죠. 얘랑 얘가 약분됩니다. 그 다음에 0 팩토리알은 지난 시간에 1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겁니다. 자, n개 중에 한 개도 안 뽑는 경우는 한 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NP0하고 똑같아요. NP0도 순서 있게 하나도 뽑지 않는 경우 한 가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NC1은 n개입니다. 왜? 한 개만 뽑는 건데 n개 중에서 한 개 뽑는 거니까 경우의 개수는 n개겠죠. 그 다음에 4번이 문제예요. 이 두 개는 NC0과 NP0과 NP1과 똑같아요. 하지만 4번은 다릅니다. NC, N이 1이다. 자, 요 밑에 식을 지우고 계산해 볼게요. NPN은 이거 N 팩토리알이었습니다. 근데 NCN은 1이래요. 어떻게? 자, NCN은 N 팩토리알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R 팩토리알인데 바로 이게 옵니다. N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R 팩토리알 대신에 N 팩토리알이 될 거고 그 다음에 N 빼기 N 팩토리알이니까 이거 0 팩토리알이죠. 숫자 1이니까 지워도 돼요. 그 다음 얘랑 얘가 또 약분되네요. 그럼 얼마? 1이 되는 거죠. 이게 계산식은 이렇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n개 중에 순서 없이 n개를 뽑는다. 그럼 전부 다 뽑는다는 얘기죠. 전부 다 뽑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지만 계산식에서는 NCN은 1이다 라는 거를 연관시키질 못해요.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들의 머리가 나빠서 혹은 실력이 부족해서 이게 아니라 사람이란 게 이렇게 풀어서 생각하는 것과 수식으로 보는 거는 괴리감을 느끼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NCN은 1이나 n개 중에 n개를 전부 다 뽑는 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NCR의 변형식은 마찬가지로 요식 때문에 생겨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2번 같은 경우는 보지 않을 거고요. 이쪽 좀 지울게요. 그 다음에 1번하고 3번만 좀 주의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봐도 되고요. 안 봐도 되고요. 자, 1번식의 변형을 해보면은 NCR이라고 하면은 우리 N 팩토리알이었고 R 팩토리알에 N-R 팩토리알입니다. 그 다음에 NC 여기 R 자리에 N-R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위에는 N 팩토리알이 그대로고 여기 이게 1로 오죠. 그러면은 요 뒤에 있는 요게 밑에 N-R 팩토리알 하고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게 팩토리알로 생기죠. 그 다음에 요 뒤에 시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 앞에 거에서 요거 뒤를 뺀 N-R이 오죠. 그럼 여기서는
얘에서 얘를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n 빼기 n 플러스 r이 되겠죠.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식변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얘와 얘가 지워질 거예요. 즉 얘는 r 팩토리얼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냐면 이 두 개는 현재 ncr,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거고 얘는 nc, n-r, n개 중에 n-r개를 뽑는 거지만 계산식 자체는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물이 똑같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10, 18이라고 하는 게 여기 8이죠. 10에서 8 빼면 얼마? 10, 2와 계산식이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좀 계산을 해보면은 10, 9, 8, 7, 6, 5, 4, 3이고 8개 곱한 거고 그 다음에 8, 7, 6, 5, 4, 3, 2, 1 하고 주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8, 7, 6, 5, 4, 3 8, 7, 6, 5, 4, 3 남는 거 19 밑에는 2, 1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럼 계산식 자체가 두 개가 서로 같죠. 결과물이 같은 거예요. 의미는 다른 겁니다. 10개 중에 8개 뽑는 거 순서 없이 10개 중에 2개를 순서 없이 뽑는 거 다르지만 뭐예요? 결과물은 똑같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2번 같은 경우에 식변형 조금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잘 나오진 않으니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별표를 치도록 합시다. 잠시만 뭐 하나 확인할게요. 자, 뭘 확인했냐면은 여기 교재에 요걸 설명하기 쉬운 이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네요.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 이제 개념을 배울 때 파스칼의 삼각형이란 게 있어요. 파스칼의 삼각형. 요걸 다 지우고 할까요? 지우고. 전부 다 지우고. 자, 여기다 설명할게요. 파스칼의 삼각형. 파스칼의 삼각형은 이제 일종의 전개식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a 플러스 b의 1제곱입니다. 그럼 얘는 a 플러스 b였어요. 맞죠?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었습니다. 맞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3a제곱 b 더하기 3ab 제곱이고 더하기 b 세제곱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1차식은 차수가 1차고 모두 다 2차식은 개수가 2차입니다. 3차식은 미지수의 개수가 3차예요. A, B에 대하여. 지금 다 3차죠. 이거 2차고 이거 1차고.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럼 4차식은 모든 식들이 A, B에 대한 차수가 4차. 그다음 5차식은 5차. 이렇게 나아가겠죠. 차수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이런 거냐면 우리 전개식을 배울 때 a 플러스 b의 제곱은 이렇게 써냈습니다. a 플러스 b, a 플러스 b. 맞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분배 법칙이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 a가 a, b 해서 a 제곱 더하기 a, b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b가 a, b 곱해져서 더하기 ba 더하기 b 제곱이었어요. 하지만 이거를 a, b로 바꿔서 2ab가 됐었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분배 법칙으로 봤었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에 식을 쓸 건데, 만약에 이 가로 안에서 각각 하나씩 알파벳을 선택해야 됩니다. 즉 위짓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서도 뒤에서도 A를 선택을 하면 A 제곱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앞에서 혹은 뒤에서 둘 중에 하나만 A를 선택하면 A와 나머지 하나는 B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개 모두에서 B 제곱이 선택이 되면은, B가 선택이 되면 B 제곱이라는 알파벳이 나오겠죠. 맞죠? 그러면은 저는 A를 기준으로 B를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B를 기준으로. 자, B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순서가 없이 알파벳을 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결국 앞에 A와 뒤에 B를 곱한 것도 A, B고 B와 A를 곱한 것도 A, B로 처리가 돼서 이 A, B가 됐죠. 두 개 중에 B가 하나도 안 뽑히게 되면은 나는 이 두 개의 가로 중에서 B를 하나도 뽑지 않았다. 그래서 A를 두 개 뽑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B는 가로식이 두 개가 있는데 나 이 두 개 중에 한 개만 B를 뽑았어 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제곱은 가로식이 두 개가 있는데 A와 B가 있어. 근데 난 이 두 개의 식 중에 두 개 모두 B를 뽑았어. 그래서 개수는 1, 2, 1로 주어집니다. 그럼 이 세제곱도 마찬가지예요. 자, 마찬가지로 B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나는 세 개 중에 하나도 안 뽑았어. 세 개 중에 하나만 뽑았어. 세 개 중에 두 개를 B를 뽑았어. 세 개 중에 세 개 모두 B를 뽑았어. 그러면 1, 3, 3, 1이라는 개수가 성립이 되죠. 맞죠? 그럼 지금 이 파스칼의 삼각형이란 건 뭐냐면 여기 개수를 숫자로 탑을 쌓는 겁니다. 이렇게 1, 1, 1, 2, 1 개수만 갖고 그 다음에 1, 3, 3, 1 그 다음은 1, 4, 6, 4, 1 이렇게 돼요. 근데 이 파스칼 삼각형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위에 두 개를 더하면 요 밑에 있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모든 삼각형에서 다 성립을 해요. 이거 3 더하기 3은 6, 1 더하기 3은 4. 그럼 여기 1은 계속 여기는 1. 제일 끝에는 무조건 1. 이렇게 주어질 거고요. 그럼 여기서 어떤 식을 유도해낼 수 있냐면 자, 이게 2C0이고 이게 2C1이고 이게 2C2예요. 그럼 이게 3C0, 이게 3C1, 3C2고요. 이게 3C3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유도해낼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얘와 얘를 더하면 얘가 생기죠. 맞죠? 2C1 더하기 2C2가 3C2가 돼요. 그럼 이거를 여기서 모두 성립을 하니까 여기 위에 여기에 n-1c r-1 그 다음에 여기 n-1c r 이 두 개를 더하면은 여기 위치에 있는 숫자가 생기겠죠. 근데 얘는 뭐냐? ncr이란 겁니다. 즉 ncr은 n-1cr 더하기 n-1c r-1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유도해낼 수 있죠. 즉 얘는 상당히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공식이 존재를 하냐면은 기체 공식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노란색을 좀 써볼게요.
이렇게 쭉 여기 있는 숫자들 안 보이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요색을 쓸게요. 이렇게 쭉 더하면은 여기 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예요? 1C1 더하기 2C1 더하기 3C1은 6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1C0. 1C0 더하기 2C1 더하기 3C2도 6이다. 이런 식으로 합기체 공식을 이제 유도하는 형태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파스칼의 삼각형에서는요. 근데 이 식을 설명하려면 이 파스칼의 삼각형을 알고 있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명한 겁니다. 지금 이런 설명 방식은 어디에서도 해당하냐면, 여러분들이 집합에서도 비슷한 식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개념이 학교에서는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설명했을 건데 그냥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넘어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 복잡해 보여. 하지만 이게 조금 더 요 식을 단순하게 암기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설명을 했어요. 꼭 기억을 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기억을 하게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이해가 안 되면 봐주세요. 문제가 나올 때마다 풀었는데 이해가 안 되고 틀렸다. 그럼 요 개념 설명을 다시 한번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분할 분배와 실제 문제로는 조편성 형태로 나오는데 이게 서로 다른 n개의 물건을 묶음으로 나눈 거예요. PQR개의 묶음, 세 묶음으로 나눌 때 혹은 두 묶음으로 나눌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두 가지로 나뉘는데 모두 다른 수면은 이렇게 쓴다. 뭐 두 개 같으면 모두 같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좀 설명을 쉽게 해줄게요. 책이 9권이 있어요. 그럼 나는 이 책을 2권과 3권과 4권의 묶음으로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2권과 3권과 4권의 묶음은 각각 책의 권수가 다르기 때문에 저절로 다른 묶음으로 판단이 됩니다. 2권과 3권과 4권. 그럼 나는 9권 중에 2권을 뽑고 그 다음에 책이 7권 남았죠. 7권 중에 3권을 뽑고 남은 4권 중에 4권을 선택하면 돼요. 그럼 이걸 묶음으로 나눈 것처럼 됩니다. 2권, 3권, 4권이면은 2권, 3권, 4권 혹은 뭐 3권, 2권, 그 다음에 4권 이렇게 뽑아도 같은 계산식이 나와요. 즉 책을 여기 있는 묶음대로 그냥 뭐 마음 내키는 대로 뽑으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뽑는 이유가 계산식이 가장 간단해서 그럽니다. 왜냐면 얘가 1이기 때문에 숫자가 제일 큰 거를 제일 뒤에다 빼주는 편이에요. 9C 4부터 시작하는 학생들은 계산이 좀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수를 뒤에 뺀 것 뿐입니다. 그런데 2권, 3권, 4권이면 권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묶음으로 저절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3권, 3권, 3권으로 놓으면은 책이 나는 순서 없이 뽑는 겁니다. 이게 순서 없이 묶음으로 나누기만 하는 거예요. 묶음으로 나눌 때라고 하는 거는 순서 없이 그냥 3권, 3권, 3권으로 분류만 하자. 근데 얘기했었죠. 이게 현실적으로 뭐예요? 순서가 생겨버린다고. 그럼 이 3권, 3권, 3권으로 나누면은 9C6, 9C3, 6C3, 3C3이 될 건데 얘네 세 묶음이 권수가 똑같으니까 이제 헷갈립니다. 순서가 생기는 것처럼 보여요. 여긴 2, 3, 4니까 2, 3, 4든 2, 4, 3이든 뭐 4, 3, 2든 순서가 다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3, 3, 3이면은 어떤 게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순서를 제거하기 위해서 3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하게 됩니다.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게 모두 다 권수가 같아서 같은 묶음처럼 보이기 때문에 요거에 관련된 순서를 제거하는 겁니다. 얘네끼리 생기는 순서 방지. 그럼 만약에 2권, 2권, 5건이다. 그럼 이 5건은 숫자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헷갈릴 여지가 없지만 이 2권끼리는 권수가 같기 때문에 책의 내용물이 다르더라도 순서가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얘는 9C2, 7C2, 그 다음에 5C5 한 다음에 얘네 둘이 순서 생기는 거 방지해주자. 2팩토리얼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느 두 개가 같으면 뒤에다가 2팩토리얼분의 1, 세 개가 같으면 3팩토리얼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분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묶음을 나눠서 나누어줘요. 즉 누구에게 줍니다. 학생에게 책을 도로 줍니다. 그럼 이 세 권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곱하기 3팩토리얼. 3명에게 주는 거니까. 첫 번째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거는 3종류. 두 번째는 얘가 가졌으니까 나머지 2종류 중에 하나. 나머지 학생은 남는 거 하나 가지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3팩토리얼. 뒤에 3팩토리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분할이라 부르고 얘를 분배라고 부릅니다. 분배. 조편성을 한다는 거는 보통 이런 겁니다. 묶음으로 나눌 때. 즉 2명씩 짝을 지어서 뭐 대결을 해야 할 때 그 대결 상대를 정하는 거를 분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토너먼트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걸 토너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조를 짜야 되잖아. 여기에 각 조들을 집어넣을 거 아니야. 이 경우로 우리는 뭐라 그래? 분배라고 부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편성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문제를 보면서 푸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편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분할에 대한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경우의 수 부분은 늘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학생들은 이제 경우의 수에 강한 거고, 이해를 못했다 하더라도 그건 다른 파트가 좀 더 강한 학생들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파트는 늘 다르니까 이해가 안 됐다 하더라도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개념을 보시고 정리하고 문제 풀면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풀이 시간은 따로 녹화를 하도록 할게요.